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리첸텍스 이성원 세무사입니다. 사장님들 혹시 카페나 식당, 학원 같은 사업장을 이제 사고 팔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권리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증금 말고 이제 시설이나 단골 손님, 자리값 명목으로 따로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권리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권리금을 그냥 통장으로 돈 송금하고 끝내셨다가는 조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붙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양도자, 양수자 모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 권리금에 대한 세금 처리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건데요. 특히 이제 권리금 보내실 때 얼마를 송금해야 하는지 이거 모르면은 이제 사업 양수하시는 분이 조금 곤란해지거든요.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시다. 먼저 권리금이 뭔지 좀 짚고 갈게요. 권리금은요, 쉽게 말해서 영업권의 대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홍대에서 5년 동안 입소문 난 카페가 만약에 있었어요. 그런데 단골도 많고 인테리어도 멋지고 매출도 굉장히 안정적인 사업장이라고 치면 이걸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맨 땅 위에서 내가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시설비, 위치, 단골, 노하우 같은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권리금.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장님들이요, 이건 개인 간 거래니까 세금이랑 관계없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먼저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 입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양도자가 이제 신경 써야 할 세금은 딱 두 가지인데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종합소득세. 이 영업권을 양도하고 받은 권리금은 세법상에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은요, 이 권리금 전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고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서, 즉 받은 금액의 40% 정도만 이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인데요. 이걸 이제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같이 신고를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부가가치세인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좀 놓치는 부분인데, 권리금은 엄격하게 따지면 권리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자는요, 양수자한테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업 포괄양수로 했는데요.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포괄양도 양수, 그러니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이렇게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돼요. 하지만 이 포괄양도 양수라는 게 직원 승계, 채권 채무 승계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이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냥 일반 양도 양수가 돼서 부가가치세 10%를 그대로 추징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권리금을 주고 사업장을 인수한 양수자 입장입니다. 양수자분들은요, 여기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만 처리하면 이 절세 효과가 크고, 잘못하면 또 가산세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무형자산으로 잡고 5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어요. 뭐를요? 우리가 돈 주고 산 그 권리금을요. 그러니까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을 장부에 계상한다고 하거든요. 장부에 올리고 5년 동안 나눠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억 정도의 영업권을 내가 감가상각 처리한다 그러면 매년 2천만 원씩 우리가 처리할 수 있게 비용 처리를. 근데 세율이 대략 20에서 35% 구간이라고 하면 한 세금으로 따지면 4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세금 절감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양수자분들, 특히 이제 권리금을 보낼 때 전액 다 송금하시면 사실상 안 돼요. 뭐냐면 세법상의 양수자는 이 양도자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때에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8.8%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거든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권리금을 1억 원을 내가 주고 사기로 했어요. 그럼 원천징수액은 8.8%니까 880만 원이 될 거고, 그렇다면 양도자에게 실제 송금할 금액은요, 9,120만 원의 부가세 따로인 거예요. 1억 원에 대한 부가세가 따로 있겠죠. 그러면 이 원천징수한 금액은 어디다 갖다 내느냐? 세무서에다 납부를 하셔야 돼요. 양수자는 양도자한테 9,120만 원 보내고 부가세는 별도로 당연히 보내야 되고요. 나머지 880만 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가서 이 돈은 누구누구씨 양도자님으로부터 영업권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입니다 하고 신고하고 납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양도자한테 교부해 주셔도 좋고요. 그런데 이 8.8% 원천징수가 왜 중요할까요?
예, 양도자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어차피 다음 해에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이미 낸 셈치고 환급받거나 혹은 추가로 납부를 하게 되겠죠. 이미 낸 세금이니까 기납부세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수자 입장에서는요. 원천징수 의무가 이 양수자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떼지도 않고 1억 원을 다 줘버렸다면 그 880만 원을 양수자가 대신 물어내고 가산세까지 맞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권리금은 8.8% 떼고 무조건 송금하셔라. 자, 그리고 양도자한테서 받은 세금계산서 이거 꼭 챙기셔야 됩니다. 아까 그 양도자의 입장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1,000만 원어치 더 줬다. 그러면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내가 당장은 줬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용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증빙으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도 없고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해놓고 비용 처리도 못한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안 받고 그냥 현금으로 줬다? 그 권리금은 비용 인정 절대로 안 됩니다. 1억을 주고도 세금 혜택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아깝잖아요. 자, 제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 3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양도자가 나는 폐업할 거니까 세금계산서 못 끊어준다고 이렇게 거절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폐업하더라도요, 폐업 이전에 세금계산서 꼭 발행하셔야 되고요. 양수자분은 이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양수자가 이 8.8% 원천징수를 떼지 않고 전액 송금해버리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1억 원을 그냥 다 보내는 경우죠. 나중에 그 880만 원을 양수자 본인 돈으로 다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원천징수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라. 자, 세 번째는요. 제가 늘 우리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누군가의 소득은 누군가의 비용이고 누군가의 비용은 누군가의 소득이 된다. 그러니까 권리금 액수를 실제보다 좀 뭔가 낮춰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세금 줄이려고 낮추고 싶고 또 양수자는 비용 인정 많이 받으려고 높이고 싶고 이해관계가 정말 정반대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신고하면 상대방이 자동으로 노출되는 구조예요. 서로 이걸 모르고 다른 금액으로 신고했다가 양쪽 다 가산세 받는 사례가 정말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십시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도자, 그러니까 사업을 파는 분이죠. 양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60% 필요금비가 인정되고 다음에 5월 종합세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 원천징수한 거는 당연히 차감하고 납부를 하겠죠. 포괄양수소가 아니면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양수자 입장에서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권리금 송금할 때는 무조건 8.8%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송금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 신고하고 납부하셔라. 880만 원을. 그리고 권리금은 즉 영업권이죠. 세법상. 영업권은 장부로 꼭 계상을 해서 5년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하셔라.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세금계산서 꼭 받아서 매입세액 공제 처리하셔야지 이 모든 게 가능하다. 자, 오늘은 사업 양도 양수에 관해서 권리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사업자 양도 양수 앞두신 분 계신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고 전문가와 꼭 상담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